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가 보여주는 TSMC 3나노에 대한 평가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한 팁스터가 AMD가 차기 CPU인 젠5C 라인업 가운데 일부 모델을 삼성 4나노, 또 일부는 TSMC 3나노에서 만들게 될 것이란 내용을 업로드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게 맞다면 삼성의 4나노 수율이 크게 발전했다는 징후, 그리고 TSMC의 3나노가 아직 애플만 활용할 만큼 고가의 노도라는 점에서 AMD도 활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 그리고 AI 칩 인기로 TSMC 내 생산 캐파가 빡빡하다는 점 등이 두루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AMD의 삼성 4나노 링크설이 뜨면서 다양한 2차 담론이 형성돼 가고 있는데요. 이 삼성이 만든 AMD의 4나노 칩은 최고 사양 칩이 아니라 엔트리 레벨 혹은 미드레인지 수준의 CPU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참에 TSMC 3나노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올 여름에 리사수 CEO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당시 AMD의 리사수는 대만 방문해서 연내 나오는 MI300 GPU를 거론하면서 당장 삼성에 칩을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MI300 GPU는 이제 곧 나오게 되는 GPU입니다. 이 메모리 용량이 192GB에 이르는 GPU인데요. 잘 나간다는 NVIDIA H100이 96GB라는 점을 떠올리면 괴물 스펙입니다. 엔비디아가 서둘러 내놓게 되는 H200 같은 GPU도 142GB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MI300은 AMD의 주력 CPU로 혼이 담긴 제품입니다. 올 7월에 리사수는 MI300을 언급하면서 AMD가 TSMC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왜 AMD가 삼성을 외면했는지 에둘러 설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리사수는 TSMC가 만든 5나노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려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AMD의 MI300 같은 복잡한 칩을 다룰 때 재설계 비용은 너무 높아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비용 문제를 거론한 것이죠. 또 리사수는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기술적 측면에서 말을 했습니다. MI300 시리즈 칩은 소형 칩 스태킹, 그리고 고급 패키징인 치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TSMC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당시 리사수 얘기를 들어봐도 만약 AMD가 삼성의 4나노 칩을 발주한다면 바로 최고 사양 칩을 맡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급용 칩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최고 사양 칩 바로 아래 물량부터 삼성을 테스트한 뒤에 삼성의 최고 노드 제작 실력을 검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그래도 AMD의 결정, AMD의 선택은 기술 진화가 빠른 칩 제작 세계, 즉 파운드리의 동량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성격이 짙기 때문인데요. 최근 십수년간의 제작 파트너로 TSMC와 삼성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두고 이 팹리스가 결정한 것을 개괄해보면 왜 TSMC가 강자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애플도 삼성에서 TSMC로 옮겼고, 더 최근에는 암피어 GPU를 맡겼던 엔비디아, 그리고 또 가장 고난도 고사양 칩인 스냅드래곤 8 시리즈 첫 칩을 삼성에 맡겼던 퀄컴도 TSMC로 모두 갈아탔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메이저 팹리스가 죄다 TSMC로 이동한 상황에서 AMD가 이런 흐름을 거슬러 삼성에 칩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더구나 AMD는 그간 전적으로 TSMC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성골 팹리스로 분류됩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게 AMD의 삼선 선택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TSMC 3나노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외신에서는 AMD가 TSMC 3나노 공정이 완성도와 집적도, 그리고 성능면에서 4나노 공정만큼 성숙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매출이 올해인 2023년 3분기에 처음으로 잡혔다는 점에서 이 얘기는 사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3나노 칩이 작년부터 양산될 것이라고 시끄러웠지만 실상은 애플 말고는 제대로 된 칩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인상적인 칩의 밸류업도 안 보인다는 점에서 AMD가 TSMC의 3나노와 4나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삼성의 4나노 칩 수율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AMD가 1순위 파운드리 파트너로 보고 있는 TSMC의 생산 캐파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삼성 파운드리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AMD의 4나노 칩이 소비자용인 라이젠이 됐든 그리고 서버용인 에픽 CPU가 됐든 삼성 입장에서는 큰 모멘텀이 돼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TSMC의 3나노의 경우 비용 관점에서 너무 편익이,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 TSMC의 3나노를 활용해서 실제 칩을 내놓은 고객은 애플이 유일한데요. 그렇다 보니 애플 칩과 관련한 일종의 후기 같은 얘기들이 외신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다양한 맥 모델에 탑재하는 자신의 CPU인 M3 라인업, 그러니까 M3, M3 프로, M3 맥스가 되겠죠. 이 세 개 칩의 테이프아웃, 그러니까 시범 생산에 10억 달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 양산도 아니고 양산 전 단계에서 실제 양산을 해도 되는지 따져보기 위한 마지막 관문, 그 시범 생산, 리스크 프로덕션에 하나로 1조 원 넘게 들었다는 게 팹리스들이 TSMC 3나노 활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칩 제작 비용은 수율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입니다. 여전히 TSMC 3나노 수율이 안정적인 단계까지 올라가 있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이 반도체 전문지 이타임스 같은 경우는 TSMC 3나노 수율이 여전히 55에서 60% 수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애플의 3나노 칩 제작 단가에 대해서 특별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양산이 가능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그 3나노 상황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버용 칩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TSMC의 생산 능력은 가부화가 이미 걸린 상태입니다. TSMC 생산 능력으로 업계 주문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 TSMC가 3나노 웨이퍼 생산 가격을 대폭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팹리스들이 기가 질린 것이죠. 하나둘씩 삼성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 AMD의 대세를 거스르는 선택이 갖는 그 함의가 적지 않고 그런 만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TSMC는 파운드리 절대 강자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올 3분기 매출 비중을 보면 5나노가 37, 7나노가 16%로 이 두 개 노드만 53%가 됐습니다. 50%가 넘는 것이죠. 이 3나노도 처음으로 6% 매출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5나노 같은 경우도 매출이 처음 잡힌 때가 2020년, 지금부터 3년 전에 3분기였는데요. 2020년 3분기였는데요. 이때도 8%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은 다 두 자릿수 비중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3나노의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 칩 딱 하나의 품목만으로 3나노에서 TSMC 3나노에서 전체 매출의 6%를 찍었습니다. 나쁜 실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달리 보면 3나노 칩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에게도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결국 말로만 무성한 삼성의 실력이 실제 어느 정도인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MD를 둘러싼 루머도 조만간 사실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AMD의 선택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